안녕하세요. 미스터 팩트입니다. 세계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인은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매일 보며 살기 때문에 못 느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외계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묘한 특징이 있다고 하죠. 한국인들의 특징을 요약해보자면 외부에서 어떤 침략이 와도 절대 굴하지 않고 이겨내며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바로 마스터해서 세계 1등을 하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라 불릴 만큼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자고 가장 많이 놀러 다니는 흥이 많은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묘한 한국 문화, 바로 단합 문화인데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스터 팩트. 첫 번째, 때는 1960년대 6.25 전쟁 직후 온 나라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민둥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무로 덮는 작업을 해냈죠.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6% 정도가 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이처럼 전 국토가 헐벗고 있다가 100% 성공적으로 회복한 경우는 아주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랍니다. 글로벌 환경 전문가인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녹화산업의 성공 사례를 자신의 저서에 기술하며 한국의 녹화산업은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이며 전 세계의 자랑거리라며 극찬하였죠. 두 번째, IMF라는 단어는 연륜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굴욕적이었던 단어이죠. 그때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IMF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고자 외화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본인의 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이처럼 단합이 되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죠. 도시마다 동네마다 길게 줄을 서가며 본인의 집에 있던 금을 모두 가지고 나와 외국의 빚을 먼저 갚겠다며 거리로 모였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전혀 안 되며 이해할 수도 없고 생소한 장면이었죠.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이 IMF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였는데요. 전 국민들이 힘을 모은 덕이겠죠. 불과 3년 8개월 만에 IMF 관리 체제를 끝내버렸죠. 또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금을 내놓는 모습을 본 외국 투자 기업들이 이런 나라라면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며 다시금 투자를 진행하였고 더욱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죠. 세 번째, 축구는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할 만큼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이죠. 우리나라 또한 2002년 월드컵 당시 나라 전체가 축제였죠. 2002 월드컵을 직접 직관을 했던 나이와 아닌 나이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큰 이벤트였죠. 2002 월드컵 때 20살 이상이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욱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실 텐데요. 길거리 지나가는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왔고 어느 술집을 가도 붉은 티를 입은 손님이 꽉 차 있었으며 동네 넓은 공터마다 모두 축구를 보고 있었죠. 특히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깨어있을 시간에 축구 시합이 이뤄졌으니 실로 모든 게 완벽했죠. 길거리 응원은 점점 더 열기를 더했고 광화문사거리와 코엑스 앞 14차선대로가 붉은 악마와 태극기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본선에서는 1승도 못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꺾고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죠. 이때의 이 감정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어린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절대 모를 그때 그 2002년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만큼은 확실하죠. 네 번째,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의 유조선이 삼성물산의 배와 충돌하며 기름이 흘러 넘쳤는데요. 무려 12,000kl가 넘는 원유가 태안 앞바다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일 펜스를 넘어 기름이 유출되어 더 큰 피해가 증가했는데요. 사고 직후 태안군 앞바다의 양식장과 어장은 아예 손을 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참했었죠.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기름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가 안면도, 군산 등을 넘어 제주도까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재난이었죠.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발생되었던 원유 유출 사고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규모의 사고였기에 해외 언론에서도
매일 이 뉴스를 보도했었죠. 이때 전문가들은 태안의 앞바다를 다시 살리는데 아무리 바다가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해도 최소 2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하였죠. 그때 시민들이 하나둘 뭉치기 시작하였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태안 앞바다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20일 동안 대략 6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찾았고 총 200만 명이 넘는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였죠. 정부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으며 민방위 교육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었죠. 전문가들도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던 회복 작업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예전과 다름없이 깨끗한 바다로 회복되었죠. 여기에 많은 외신들이 보도하기를 태안 앞바다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모두 연기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죠. 다섯 번째, 한국은 평균 IQ가 105를 넘는 나라이며 문맹률이 1% 미만의 세계 유일의 나라이고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결론적으로는 잠은 안 자고 일하거나 노는 나라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볼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민족이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맹률이 낮은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체계화된 교육이 그 이유겠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네요. 거기에 머리까지도 좋기에 어떠한 상황에 뒤늦게 뛰어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세계 1위 타이틀을 따내버리는 한국. 우리나라 특성상 글로벌 어느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어정쩡하게 뒤에 순위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이 없죠. 조선업은 물론이며 해양 플랜트, 반도체, 건설 등 전 세계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실행할 때면 한국의 기업 이름이 무조건 거론될 만큼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죠. 전쟁 때문에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나서 재건한 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 아무것도 없는 개발도상국의 나라에서 70년도 되지 않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 화가 나면 똘똘 뭉쳐 뭐든 해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 만약에 경쟁하게 된다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항공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